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2년 반 만에 빠른 이혼하고 싱글의 삶을 누리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내 편이 아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남편이랑 저를 호구로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비롯해 그 가족들에게 질려서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훨씬 마음 편히 살고 있고 얼마 전까지 다시 합치자고 질척대는 전 남편 떼어내느라 애를 먹은 일도 있었네요. 의외로 저처럼 염치 없고 거지근성까지 있는 시가 식구들로 인해 고전을 겪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누구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 답답하고 혼자 힘들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거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주변에 고민 상담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싱글은 있어도 저처럼 이혼을 마음먹거나 이혼을 한 친구는 없어서 조언을 얻을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종종 사연 채널에서 저와 비슷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반대로 경험해 나눌 입장이 되었다는 게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는 전 남편과 1년 교제하고 결혼에 골인했었어요. 둘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고요. 남편은 본가가 전남 광주이고 대학 때부터 서울서 자취를 쭉 해왔습니다. 아래로 시집간 여동생 하나가 있고요. 여동생은 저보다 2살 어리고 일찍 결혼해서 3살짜리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저 결혼할 때는 광주 시어머니 댁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니 명절 때 아니면 사실 자주 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미대 나와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회사원이에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친정아빠가 중소기업 대표이신데 친정이 잘 사는 편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 결혼할 때 직장 근처로 아파트도 얻어주셨고 결혼 비용도 지원해 주셨어요. 남편 집은 그리 못 살진 않지만 시아버지가 안 계셔서 먹고 쓰는 생활비 외에 여행이라든가 여가 생활을 자유롭게 할 만한 형편은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결혼할 때는 제가 아깝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제게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견례하고 났을 때 친정엄마가 하셨던 말은 결혼 생활 내내 두고두고 떠오르긴 했습니다. 옛말에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다고 하더니 진짜 그 말이 맞는 게요. 친정엄마가 저한테 이러셨거든요. 세연아, 엄마가 네 신랑 얼굴 봐서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다만 굳이 내가 왜 힘든 거 뻔히 보이는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다. 시댁이 그렇게 멀면 명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내 시모랑 시누이야. 엄마 눈에는 절대 만만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더라. 너한테 당당하게 예단 목록 적어준 것만 해도 그래. 시모도 아니고 시집간 시누가 그렇게 한다는 게 엄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세상에 만만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엄마는 결혼 전부터 사서 꼭 좋으라고 그래. 내가 볼 땐 우리 어머니 비상식적인 분은 아니야. 결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간섭 거의 안 하시잖아. 시댁이 멀어서 자주 갈 일도 없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예비 시모와 신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사위는 마음에 안 들 이유는 없었다고 하셨어요. 엄마 말은 결혼은 둘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시누이나 시어머니에게 별다른 이상한 점이나 서운한 거 없었습니다. 시집 보내는 딸을 유난스레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거 생각하자면 결혼하는 거 진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전히 조건 같은 거 안 보고 사람 착하고 성실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세상 쿨하게 저를 대해주셨기에 이만하면 결혼해서 마음고생할 일 없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우가 예단 목록 주긴 했지만 저도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불만 없었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결혼하고 서울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반부터 엉뚱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형제자매가 얼마나 애틋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는지 잘 몰라요. 다만 주위에서 보면 대부분 남매 사이, 그것도 한쪽이 결혼하면 그리 살가운 사이로 지내지 않는다는 정도만 압니다. 문제는 남편과 시누이가 그렇게나 사이가 좋은 남매라는 걸 결혼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하루에 제가 보는 것만 두세 번은 통화를 하는 사이더군요. 마누라인 저와도 하루 한 번 통화를 할까 말까인데 제 눈에는 그 광경이 참 생소했습니다. 시누이가 저한테 자주 전화하는 건 아니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지 굳이 제가 알 필요도 없었고 남매끼리 사이좋은 거에 질투나 하는 속 좁은 사람은 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가 남편에게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부터는 저에게 꼭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꼭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곤 했어요. 세안이 퇴근했어요? 오늘 저녁 우리 오빠 뭐 해줄 거예요? 이따 뭐 먹는지 저한테 사진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시누이와 잘 지내고 싶어서 통화도 가끔 하고 그런 질문에 대꾸도 해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신랑에게 뭐 해먹이고 사는지 감시하는 것 같아서 점점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대충 대답하고 넘어갔고 사진 보내라는 말에는 아예 대꾸도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퇴근했는지 외식을 하든 집밥을 먹든 남편이 신우에게 뭐 먹고 사는지를 일일이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신우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혹시 오빠가 뭐 먹고 사는지 걱정돼서 저한테 매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빠 저랑 살면서 밥 굶은 적 없고요. 우리 알아서 잘 먹고 사니까 이제 매일 음식 사진 찍어 보내라는 건 안 했으면 해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그러자 시누이는 언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걱정하세요. 언니 봐서는 집에서 뭐 하나 배운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맨날 사 먹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니까 제가 엄마 보여드리라고 하는 거라고요. 계속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당분간은 계속 보내주세요. 글쎄요, 아가씨. 그럼 어머니께 제가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가씨 오빠한테 저녁밥 해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 불편하면서까지 이러기는 싫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신우가 짜증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결혼 전 일 한 가지가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 결혼 전 예전에 사귄 사람이 있었는지 가볍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오빠는 나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 없었어? 내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있었지. 근데 몇 개월 사귀다가 금방 헤어졌어. 왜 헤어졌는데? 아이고, 네 남편 옛날 여자친구 이야기가 뭐 그리 궁금해. 그냥 내 동생이 싫어져서 헤어졌어. 별다른 이유는 없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남편이 사귀었던 여자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다만 시누이가 둘 사이에 관여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또 시누이가 별로 안 좋아했다는 이유로 정말 이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 일이 생각나면서 만일 내가 결혼 전에 시누이에게 밉보인 게 있었다면 우리도 헤어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과 시누이는 일반적인 남매들에게서 볼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시누이도 시누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시누이를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남편은 시누이가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애 키우며 사는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내 동생도 대학 나오고 충분히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저러고 애한테 매여서 사는 게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
나중에 애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내 동생은 나중에 우리 조카 교육 생각해서라도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거기서 사업을 하니까 여의치가 않은가 봐. 결혼을 좀 천천히 했으면 내가 데리고 있어도 됐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시집을 일찍 갔는지. 남편은 동생이 시집을 일찍 안 갔으면 동생을 데리고 있을 생각도 했다는 거 듣고 내심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신호가 일찍 시집을 갔는지요. 사실 저는 상견례 때 신우 남편을 봤고 그 후에도 몇 번 보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느낀 건 신우이와 부부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우 남편도 그 동네 토박이에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다 결혼한 것 치고는 둘 사이에 대화도 오고 가지 않았고 서로 말도 퉁명스러웠거든요. 근데 여보, 아가씨는 왜 그리 일찍 결혼한 거야? 고등학교 동창이면 첫사랑이랑 결혼한 건가? 그럼 둘이 사이가 좋아야 할 텐데 저번에 보니 둘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왜 일찍 했겠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지. 둘이 속도 위반해서 결혼한 거야. 당장 둘 다 나이 어려서 아무 준비도 못했으니 어쨌겠어. 동생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다가 우리 결혼하기 1년 전에 간신히 분가한 거야. 내 동생도 결혼해서 시댁 시집살이 어마어마하게 당했더라. 근데 분가하고 나서도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네. 우리 어머니가 동생 시댁에서 유세 떠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때 간섭 안 하시고 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신 거야. 남편은 동생 힘들게 사는 게 안타까워 한숨을 쉬며 저렇게 말하더군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역시 마음이 편치는 않았고요. 그런 속사정까지는 다 모르고 결혼한 거라 놀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말 그대로 걱정일 뿐 이제는 우리도 가정을 꾸렸고 신우도 아이까지 있는 주부니까 남편이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행하는 아가씨 사는 거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가씨도 남편이 있고 시댁이 있잖아.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아. 물론 도움 달라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줘야 하는 거고. 나는 당신이랑 아가씨랑 친한 거 가지고 뭐라 할 말은 없어. 근데 미리 말해두자면 혹시 나중에 나랑 신우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일이 있을 때 당신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만약 당신이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는 순간 우리 부부 사이에 금이 된다는 사실만 알아도 남편이 신우 걱정하는 걸 뭐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동생이니 걱정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 제가 힘들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리 당부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중간 역할을 잘하고 내 편을 들어달라고요. 물론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들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데 대꾸했습니다. 그게 뭐 어렵겠어. 근데 가족끼리 네 편 내 편 하는 것도 좀 웃긴다. 내 동생이랑 네가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미리 그런 걱정은 하지 말자. 나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야. 암튼 내 말대로 해줄 거지? 남편은 저의 당부에 알았다고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듯 저의 당부와 무색하게도 남편은 훗날 일어난 저와 시가 식구들과의 다툼에서 저희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 막 1년 지났을 때까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도 남편이 그럭저럭 중간 역할을 해주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했고 사실 부부 사이를 소원하게 할 만한 그 문제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의 아이를 가지기 위해 임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신우이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어느 정도 신우이 이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애 생각해서 참고 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서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뭐. 내 동생이지만 정말 답답하다. 이혼 사유가 뭐래? 아가씨가 잘못한 건 아니지. 사실은 내 동생이 돈을 좀 사기당한 게 있었어. 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매제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종처럼 살았는데 매제 이 자식이 여자를 만났나 봐. 동생은 그건 못 참아주겠다는 거지. 어쩌겠어. 내가 말린다고 이미 결정난 걸 엎을 수도 없고 애는 동생이 키우기로 했나 봐. 매제가 양육비랑 전세 보증금은 해주기로 했다더라. 이혼하겠다는 아가씨 마음 이해는 가네. 우리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 그럼 아가씨 얼른 일자리부터 구해야겠구나. 애 키우고 살려면 양육비만 받아서는 감당이 안 될걸? 그러게. 그래서 내 동생이 전공도 살릴 겸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서 취직하고 싶다고 하더라. 어떻게든 자리 잡게 내가 도와줘야지 뭐. 설마 했지만 아직 아이가 어린데 부부 사이가 소원하다고 해서 이혼을 선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 일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긴 해요. 시누이 부부가 이혼한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시누이 부부는 어린 나이도 아닌데다 다 큰 성인이고 아이까지 책임져야 하는 어른들이잖아요. 안타까워도 우리는 옆에서 지켜봐주는 일 말고는 도와줄 게 딱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신우가 서울로 올라와 살고 싶어 한다는 걸 듣고 왠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로 아이랑 무턱대고 온다고 하면 어쩐지 제가 너무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신우이가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운다는 걸 세상에 아주 무너져버린 사람처럼 신우이를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사윤이 어쩌면 좋니? 김서방 이 미친놈이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마누라랑 애를 그렇게 홀대할 줄은 몰랐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애 엄마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어디 만만한 일이겠어? 아이고, 먹고 사는 걱정만 없으면 좋겠다만 애 놔두고 일 다닐 걱정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구나. 생전 사회생활 한번 해본 적 없는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 힘들어도 아가씨가 감당해야 할 몫인 걸 어쩌겠어요. 키워야 할 애도 있으니까 아가씨도 잘할 거예요. 어머니 걱정에 제가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했을까요? 신우가 이혼한 건 신우의 일이지 제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어머니는 제 말이 서운하셨나 봅니다. 너는 어쩜 네 신우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남의 얘기하듯이 그럴 수가 있니? 너는 우리 아들같이 착한 신랑 만나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지만 네 신우이는 젊은 나이에 애까지 키우고 살게 생겼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줄 생각은 할 순 없는 거냐? 어머니가 살짝 노여워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아가씨 도와줄 건 딱히 없죠.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니 애를 가끔 봐주기도 어렵고 제가 아가씨 취직을 시켜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 도와줄 거 있는지 저도 고민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예, 취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 혹시 네 친정아빠한테 우리 사연이 일자리 하나 내달라고 부탁할 수 없을까? 뭐 격리라도 좋고 경험 쌓을 수 있는 단기 알바라도 좋으니까 네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봐. 어머니는 갑자기 우리 친정아빠 회사에 신우이를 취직시켜줄 수 없냐고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건 곤란해요. 더군다나 아가씨 이혼하면 어머니랑 같이 살려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빠 회사로 어찌 출퇴근을 하려고 그러세요? 신우 이혼 후에는 아이 때문에 시어머니와 같이 살 걸로 생각했던 저는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라면 걱정 마라. 우리 딸 집 얻을 돈은 충분해. 모자라면 내가 좀 도와줄 생각이거든. 취직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요즘은 취업할 때 준비할 게 뭐가 그리 많은지 몇 달 동안 저러고 손가락만 빨고 있게 생겼다잖냐. 네가 친정아버지한테 부탁해서 한 자리 주시면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아가씨가 서울로 올라와서 살겠다는 건가요? 그래도 옆에서 도와줄 사람 없으면 애 돌보는 것도 그렇고 혼자 힘들 텐데요. 그래서 너희들 집 근처로 집을 얻겠다는 거야. 네가 옆에 있으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도와다오. 내가 부탁하마. 응. 그건 단순히 어머니만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저 모르게 이미 그 집 식구들끼리 의논을 한 건지 신우이는 저 보자마자 자기 전공이며 할 수 있는 업무를 얘기하면서 당장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집 근처에 집을 보러 다니겠다고 김칫국을 마시더군요. 남편도 웃겼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도 안 했거든요. 근데 걱정 말라면서 장인어른이 좋은 자리 주실 거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요. 제가 확답을 못하고 기가 막혀 했더니 남편이 신우이 심어 없는 데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자기야, 내 하나뿐인 동생이고 혼자 애도 키워야 하잖아? 물론 광주에서 직장 잡을 수는 있겠지. 근데 동생이 전 남편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나 봐.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애 교육 생각해서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야. 대신 우리가 동생한테 돈 보태줄 건 없어. 당신은 그 걱정은 안 해도 돼.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하자. 내 동생 한 번만 도와줘. 기가 막혔지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친정아빠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진짜 어렵게 부탁한 거였어요. 아빠는 제 입장 곤란한 거 아셨는지 제 부탁 들으시고는 가족일인데 도와줘야지 어쩌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신우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우는 대학 때 전공 살려서 홍보랑 마케팅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길래 비슷한 업무하는 것으로 계약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우는 직장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저희 집 근처 10분 거리 다세대 주택으로 어렵게 집을 구해서 아이와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문제는 신우이가 아빠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겼어요. 신우이는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출근할 때 맡기고 갔다가 퇴근하고 부랴부랴 아이를 찾곤 했었나 봐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신우이 대신 제가 조카를 픽업해서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여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이 안 되고 난임 문제로 직장을 잠시 쉬게 되었는데 신우가 그때부터 저한테 대놓고 아이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조카라지만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저도 몸 생각해서 질병 휴직한 건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기는 싫었습니다. 제가 난색을 표했는데 남편 놈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조카가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게 안쓰럽다며 본인이 일찍 오는 날은 픽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말로는 본인이 하겠다고 해놓고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집에 있는 저에게 부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카를 집에 데려다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카를 데려다 놓기만 한 게 아니라 집에 오면 아이를 씻겨놓을 때도 있었고 배고프다면 밥도 챙겨줬고요. 근데 이게 참 아무리 가족 일이라지만 미치겠더라고요. 조카가 얌전한 것도 아닙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신우가 퇴근하고 오면 얼른 자기 애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빠, 저녁 안 먹었지? 같이 먹었다. 언니, 냉장고에 뭐 있어요? 이러면서 냉장고를 뒤집니다. 말도 없이 부엌에 들어가 마음대로 살림살이 뒤지고 재료 꺼내서 스파게티 같은 거 해먹고 제가 몸 관리하려고 사나운 야채나 과일을 전부 거덜냅니다. 뭐 해먹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뒷정리는 하지도 않아서 늘 제 몫입니다. 본인이랑 조카 배부르게 먹기만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거 치우면서 화딱지가 나서 남편과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제 눈치를 봤어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점점 뻔뻔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집이 방 3개인데 한 개는 손님 방으로 써요. 굳이 걸어서 10분 거리 집에 안 가고 자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는 날이 수두룩했어요. 올케인 제가 대놓고 뭘 말할 수 없는 노릇이라 신랑을 쥐잡듯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 쉬고 싶은데 주말마다 오늘 쉴 수가 있나? 청소를 할 수가 있나?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한계에 부딪히더군요. 저의 친정엄마가 가끔 오셔서 저 힘들까봐 밀린 빨래, 묵은 청소며 다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냈는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고 뭐고 그냥 직장에 복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 동생이랑 조카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알아. 하루 걸러 하루 이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댁으로 도로 내려보내던지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 올라오셔서 딸 도와주라고 하든지 당신이 결단을 내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가씨는 이제 내가 애 봐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애 갖는 건 미뤄야 할 수도 있어. 당분간 조카 보려면 우리 애 갖는 건 미루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제가 힘들다고 하는 말에 정말 애 갖는 것도 미루자고 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이럴 거야. 조카는 조카고 우리 애는 우리 애지. 조카 돌봐야 하니까 애를 늦게 가지자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왜 휴직까지 하면서 임신 준비를 한 건데 어쩜 내 노력을 무시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난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이혼하고 당신 가족이랑 살던가 아니면 아가씨를 도로 내려보내던가 알아서 해. 알았어 여보. 내가 말실수했다. 조금만 참아줘. 내가 엄마한테 당분간 올라오시라고 부탁할게. 아님 광주집을 정리하고 오시라고 해도 될까? 대신 엄마 올라오시면 내가 생활비는 보태드려야 할 거야. 뭐? 아예 여기에 다 같이 모여 살자고. 몰라.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지. 일단 나는 더 이상 당신 조카 보모 노릇 못해. 당신 돈을 주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제발 당신 동생 좀 어떻게 좀 해봐. 제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은 자기 엄마를 열심히 설득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글이 나오는데 시어머니도 별 수 없었나 봐요. 듣달같이 딸네 집으로 짐을 싸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 올라오시고 나서부터는 저는 일체 신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도 직장에 복귀해야 하니 조카 픽업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했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입을 삐죽거리더니 알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 갖는 건 포기한 채 6개월의 질병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차라리 직장 다니는 게 낫더라고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해더라고. 심지어 자고 가던 신우이랑 조카 없으니까 좀 살겠더군요. 남편은 어머니가 올라오시고 나서 거의 매일 자기 동생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웃긴 건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같이 가자는 말을 차마 못하더군요. 2달 정도 모른 척 지내니까 그제서야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어머니랑 신우가 남편에게 제 욕을 했을 테지만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쯤 남편이 계속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제 눈치를 보고 뭔가를 말하려다가 많은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저기 당신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 뭔데 그래? 말해봐. 어쩌고냐면 부탁이면 아예 하지를 말고. 그게 말이야. 아니다. 나중에 말할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람 궁금하게 하길 여러 번이었어요. 느낌상 자기 가족과 관계된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드러나 보나마나 어머니 힘드니 도와달라는 말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물론 부탁하면 타협점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조카를 좀 봐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던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일 기니 가족들과 의논할 일이 있으니 저에게 시간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침 어디 갈 일정이 없어서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식사나 같이 할 요량으로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머님만 오신 게 아니고 시누이도 같이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러시는 겁니다. 예,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와서 2달 만에 내가 골병이 들었어. 내 집도 아닌 데서 이러고 있으니 마음의 안정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대뜸 본인이 골병이 다 들었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니 힘드시면 내려가시면 되죠. 근데 아가씨는 어쩌고요? 차라리 아가씨도 어머니 댁 근처로 내려가서 일자리 다시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힘들다고 하시니 저는 나름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발끈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지금 자리 잡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저 못 내려가요. 오늘 엄마랑 상의해봤는데 도저히 제가 따로 사는 건 답이 없을 것 같아서 결단을 내렸어요. 대체 무슨 결단을 내렸다는 건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결연한 얼굴로 이러시더군요. 도저히 얘 혼자 애 키우면서 살림은 못하겠다 싶어. 내가 같이 있어 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그래서 니들이 조카 학교 갈 때까지만이라도 니 신우랑 살림을 좀 합쳤으면 해. 그래도 니들이 오빠고 새언니 아니냐. 이혼한 동생이 혼자 애 키우고 아등바등 살겠다는데 그 정도는 책임져 줘야지. 우리 월요일에 당장 집 내놓을 생각이야. 보증금 빼면 그 돈은 잘 저축할 거니까 이 집에 방 하나 빼다오. 방도 남아도는데 뭐가 걱정이니? 그 말 듣고 너무 황당해서 입만 벌리고 있었는데 웃긴 건 남편은 이런 말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기, 여보, 나는 도저히 내 동생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 우리 조카도 너무 안쓰럽고 말이야. 엄마가 언제까지 동생 내서 고생하실 수는 없잖아. 우리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야. 굳이 따로 살면서 돈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 동생 지내는 집은 보안도 취약하고 수압도 약한 게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닌 거 알잖아. 우리 집에 살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테고. 물론 내 동생이 생활비도 당연히 보탤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 없겠어?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한테 상의도 없이 다 같이 쳐들어와서는 방을 내놓으라고. 정말 황당하다. 미안하지만 나는 아가씨랑 같이 못 살아. 우리 집이 넓은 집도 아니고 매일 내가 아가씨랑 조카 뒤치다꺼리를 하라는 거야. 난 못해.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제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네가 우리 딸 이혼했을 때 남의 얘기하듯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럴 때 도와주면 식구들끼리 얼마나 의지가 되겠니? 신우 안 데리고 살 거면 니들이 나한테 용돈 주는 거 2배로 줘. 그럼 나도 여기 더 있으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마. 어머니는 신우와 살지 않겠다면 지금 주는 돈의 2배를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럼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체 이게 어른으로서 아들 내외에게 할 수 있는 요구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가씨 취직자리 알아봐달래서 제가 어렵게 아빠 회사에 자리도 마련해줬고 근처로 이사 왔을 때도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아가씨도 그만큼 도움받았으면 혼자 어떻게든 자립할 생각을 해야죠. 왜 또 오빠한테 기대서 살겠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러려고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근처에 살다가 저희 집에 쳐들어올 계획이었던 거 아니냐고요. 저는 싫으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뭐야,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래?
네 남편이 결정한 일이고 저렇게 부탁하는데 네가 이러면 집안이 파탄나는 거 몰라. 파탄이요? 파탄이 이미 났어요. 어머니 힘들게 이러실 거 없어요. 뭐 그리 복잡하게 사세요. 그러지 말고 제가 오늘 남편 짐 싸드릴 테니까 아들 데리고 다 같이 가세요. 세 분이서 그냥 저 빼고 오손도손 사시면 되겠네요. 제가 벌떡 일어나 옷방에서 대형 캐리어를 꺼내오자 남편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아, 도시 왜 이래? 정말 나까지 쫓아내야 직성이 풀리겠어. 내 동생 천년만년 우리 집에 산다는 거 아니잖아. 우리 조카 학교 갈 때까지만 도와주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당신 동생이 이런 일 당하면 나 몰라라 할 거야? 내 동생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번만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제발 부탁한다. 부탁은 얼어 죽을. 나더러 당신 동생이나 조카 돌보는 몸종 노릇하라고 이러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미쳤어. 긴 말 안 해. 당신 짐 싸서 당신네 귀한 가족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아가씨 직장에서 제대로 일 못하는 거 우리 아빠가 감싸준다는 거 혹시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 친정아빠는 내 시댁 식구라고 일자리 어렵게 내주고 감싸주시는데 정말 뻔뻔하네요. 아가씨 책상 빼라고 할 건데 그런 줄 아세요. 저한테 빌붙지 말고 셋 다 원래 살던 곳으로 가시라고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펄펄 뛰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언니가 뭔데 내 책상을 빼라 말아요. 저 절대 그냥 못 나가요. 같이 살기 싫으면 그만인 거지 내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로 왜 관두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말을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똑바로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아가씨가 회사를 어렵게 들어갔다고요. 가족 찬스 써서 세상 쉽게 얻은 거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그 부탁을 들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했다 싶네요. 이제 아가씨의 힘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요? 이혼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언니는 우리 오빠같이 착한 남편 얻어서 지금 시댁을 우습게 보는 거네요. 언니야말로 시가 식구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우리 오빠 믿고 이러는 거죠. 언니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오빠랑 이혼하면 언니만 낙동강 오래 알리는 건데 안 무서운가 보죠. 우리 오빠가 언니보다 아까우니까 차라리 헤어져요.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저보고 자기 오빠랑 당장 헤어지라고 악을 쓰더군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요. 남편 따위 도로 반품할 테니까 알아서 잘 쓰세요. 되게 귀한 오빠님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오늘 이후로 남남이라 생각할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줘.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좋아. 그동안 나도 당신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 근데 우리 엄마랑 동생 앞에서까지 나를 개무시해? 당신이 치는 장단 맞춰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남편은 저에게 저렇게 쏘아붙이더니 자기 식구들을 챙겨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집 식구들 나가고 나니까 아주 속이 뻥 뚫리더군요.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으니 이상옥의 마음이 안정되고 더 차분해졌습니다. 냉정하게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완전히 자기 식구 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저를 회유하려 드는데 제가 참고 살면 아무 문제 없다면서 저만 탓하더라고요. 저는 싫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도 이렇게는 안 살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신랑 일을 하다가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결혼했으면 자기 사람 챙길 생각을 해야지. 여동생한테 친정오빠 노릇하고 살면 되겠냐고 엄청 뭐라 하셨어요. 남편 놈은 아무 변명도 못하더라고요. 집안 싸움이 되니 저와 남편은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요. 각자 모은 돈 잘 분할하고 끝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신의 책상은 치워버렸습니다. 신의는 그만두고 나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겠다느니 난리를 쳤는데 아빠가 신고하면 우리도 그동안 회사에서 신의가 업무 실수한 거 책임을 묻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말 안 하고 짐 챙겨서 나갔어요.
신우이는 살던 집을 빼고 도로 본가인 광주로 내려간 걸로 알아요. 전 남편은 같이 내려갔는지 어쨌는지 잘 모릅니다. 뭐 자기 가족 끔찍해서 이직했는지도 모르죠. 소식은 알고 싶지도 않네요. 너무 성급하게 이혼한 거 아니냐 우려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홧김에 이혼한 거 절대 아니고요. 솔직히 남편이 자기 식구들 편에 서는 거 보고 앞으로도 계속 저럴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 떨어져서 앞으로 남편 믿고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신우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 솔직히 웃기긴 해요. 근데 남편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데 제 입장에선 헤어지는 쪽으로 결정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조언을 듣고 싶네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야기 마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